자, 이제 그 1단원 역학이 끝나고, 두 번째 큰 대단원이 전자기장이에요. 자, 전자기장에서, 마찰전기부터 나오거든요. 마찰전기. 그럼 이제 쿨롱의 법칙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물리에서 전기를 배우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헛다리 짚었어요. 헛시간만,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물리 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정지한 전하, 정전하라고 해요. 정지한 전하, 주위의 전기장을 구하고 전기력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쿨롱의 법칙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쿨롱의 법칙이 바로 나왔더라고요. 전기장, 전기력선, 이 단원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정전기유도, 유전 분극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또 아주 유치하지만 좀 보겠습니다. 난 눈을 감아도 다 알 수 있지. 난 오징어, 난 꼴뚜기. 내가 왜 꼴뚜기야? 나 문어야. 도사님, 도사님. 난 가오리구나. 무슨 일이냐? 자, 뭐 이거 내용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전기뱀장어가 흙탕물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도 이게 이제 뭐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각에 어떤 전기 신호가 뭐 가서 이렇게 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흙탕물 속에서 있는데 어떻게 잘 잡아먹냐면, 여기서 보면은 전기뱀장어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흙탕물 속에서도 장애물을 피해 이동하거나 먹이를 잘 잡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흥분을 하면, 우리도 이제 흥분하면은 약간의 전기가 발생을 해서 뇌까지 전달하는데, 그건 굉장히 적은 전기예요. 그런데 이제 나트륨 펌프가 뭐 작동하고,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칼륨 펌프, 나트륨 펌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막 자극이 전달되는 정도인데요. 뭐 우리가 눈으로 본다거나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자극이 온다는 거, 이런 것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잠깐만 여기 끊고 전기뱀장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대학 다닐 때 그 일반 물리학 책에 연습 문제에 이렇게 전기뱀장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풀어본 경험이 있는데, 각 세포마다 하나의 셀이 뭐냐면은 그 전지 역할을 해요. 아주 작은 전지인데 굉장히 작은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이게 직렬로 연결돼 있어요. 직렬로 쭉 연결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높은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죠. 직렬로. 우리가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수만 개가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수십만 개가 직렬로 연결된 다음에 또 그것이 10만 개씩 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무위키에서 전기뱀장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계문각 목과 속종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분류를 해놨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기뱀장어가. 무시무시합니다, 이놈들이. 말, 사람 다 감전돼 버려요. 그래서 아마존강에 서식하는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강력한 생체 전류를 만들어내는 물고기로, 원래 치어, 그러니까 새끼는 3cm 정도인데 1년 만에 1m까지 자라고, 성체의 전체 몸 길이는 2m 정도, 몸무게가 20kg, 엄청난 거죠. 등발도 큰 편에 속한다. 육식성으로 평소에 잔잔한 전기류를 물에 흘려보내서 주위에 접근하는 물고기들을 탐지할 수 있으며, 사냥에 들어가면 강력한 전기를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놈이 흥분하면 엄청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건 찾아보고요. 호기심으로 여기 이제 아마존강에서 악어가 감전되는 것을 찍었네요. 볼게요. 악어 앞에
뱀장어가 있어요. 전기 뱀장어가. 그래서 이제 악어가 먹잇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 먹겠죠. 앞에서 깔짝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엄청난 자극을 준 거죠. 흥분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발생해서 자 감전돼가지고 악어가 감전돼가지고 전율을 일으키면서 죽죠. Tá tomando choque, tá sendo eletrocutado. 자, 악어가 감전돼서 죽는 거예요. 약 890V 정도의 전류는 3만 페아 정도가 흐른답니다. 2700W. 어마어마한 전류를 생산해내는 거죠. 전력을. 자, 지금 감전돼서 Gente, é 죽고 있는 incrível a 거예요. natureza. O jacaré sendo eletrocutado, o jacaré sendo eletrocutado. Ô, corre aqui! 네. Rápido! 감전돼서 죽어버리죠. Corre aqui! Assiste aqui, vem ver, rapidão! Corre aqui, moço, vem ver! 무시무시하죠. Corre! 자, 여기 그 다음 것은 우리나라 이제 그 수족관에 있는 전기뱀장어를 보여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수족관에서 뭐 크리스마스 추리를 킨다고 그래요. LG 사이언스. 자, 보이시나요? 위에 지금 183V, 198V. 자, 트리는 반짝이게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929! 자, 800인가요? 와, 정말 여러분. 오늘 최고 수출을 경신한 것 같아요. 900V가 넘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뱀장어 친구들은요, 평소에 자연에서 사냥을 하거나 혹은 서로를 향해 공격을 할 때 전기를 마구마구 발생시킵니다. 자, 저희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트리에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평소에 이 트리는 절대로 빛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전기뱀장어 친구들이 전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분명히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넣어줬는데 순식간에 미꾸라지가 전기에 감전돼서 기절을 하거나 동그랗게 돌돌 말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끊이지 않고 전기는 발생되어 방금 전에 600V가 넘는 전기가 또 발생이 됐는데요. 오, 여러분 지금 세 자리로도 표현되지 않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트리는 계속해서 반짝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전기뱀장어 친구들 길이가요, 지금은 1m가 좀 넘어 보일 텐데요. 태어났을 때는 불과 3c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면요, 1년 만에 약 1m가 넘게끔 성장하는 친구들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이렇게 전기를 마구마구 발생시키는 뱀장어 이 수조를 아쿠아리스트가 청소할 때 혹시 다치진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쿠아리스트가요, 이 수조를 청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요, 물을 좀 많이 빼요. 사람 거의 무릎만큼 물을 굉장히 많이 빼놓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몸 위까지 덮을 수 있는 장화를 신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생물들에게 먹이를 먼저 주고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감전되는 위험은 굉장히 낮출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그냥 보시고요. 여기에 최대 859V의 전압과 3.2A의 전류를 만들 수 있어서 인간뿐만 아니라 말이나 악어조차 한 방에 혹 한다. 하지만 저런 극적인 상황보다 보통 10V 정도의 전압을 만들어내서 자기장에 간섭하는 물질을 확인해 자신의 부족한 시력을 대체하기도 하고 이걸로 먹이를 찾는다. 아, 그러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약한 시력을 보완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전기뱀장어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나름대로 백과사전 쪽 찾아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마찰전기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은 파리 대학의 총장이었어요. 프랑스 사람이겠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만류인력의 법칙에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좀 벤치마킹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을 그러니까 대전된 전하들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K 값까지 자기가 구했어요.
그래서 그 K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의 제곱 퍼 쿨롱의 제곱이고요. Q1은 전하량, 또 Q2는 다른 대전체의 전하량 이렇게 하고, R은 두 대전체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청력. 다른 종류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력 선을 만든 거예요. 전기력 선을. 자,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장이라는 개념을, 전기장, 자기장, 이런 장이라는 개념을 알아냈고요. 이 전기력 선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된다 하는 것은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물리학 책에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이란 건 뭐냐? 전하 주변에 형성된 공간의 물리적 성질을 전하에 의한 전기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벡터 성분이에요. 전기장은 벡터 성분. 그래서 왜냐하면 전기력의 단위가 벡터잖아요. 이게 벡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타내고요. 자, 이 벡터는 단위가 뉴턴 퍼 쿨롱이에요. 1쿨롱당 몇 뉴턴 힘이 작용하냐. 단위 전하 1쿨롱당 몇 뉴턴 힘이 작용하냐. 이게 전기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로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녀석들의 전기장의 세기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전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시험 전하라고 플러스 1쿨롱을 한번 가지고 가봐요. 플러스 1쿨롱을 뭐 길이 1m, 뭐 거리 1m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 보자 이게야. 그러면 이 녀석한테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을 우리는 전기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플러스 1쿨롱을 우리가 단위 양전하라고 부르는데, 단위 양전하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 플러스 1쿨롱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 이것이 바로 전기장이야. 그럼 우리가 중력장이라는 말 들었잖아. 우리가 바로 전 단원에서 우리가 중력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중력장에서의 모든 운동은 뭐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가속도 운동을 했거든요. 가속도. 중력장의 세기를 우리가 만약에 알고 싶다. 중력장의 세기 G, 이렇게 G 벡터 이렇게 한다면은, 크기, 힘의 크기, 무엇당 1kg, 질량 이렇게 쓰겠죠. 질량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세기 뉴턴. 그러면 중력장의 세기는 뉴턴 퍼 킬로그램이 되겠죠. 뉴턴 퍼 킬로그램. 중력장의 세기가. 그러면 이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9.8뉴턴이야. 1kg당 9.8뉴턴의 힘이 작용해. 그런데 이제 지구는 중력장의 세기가 9.8뉴턴이야. 1kg당. 그러면 달은 얼마냐? 1.6뉴턴이야. 1kg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력장의 세기가 달보다는 지구가 더 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 이제 개념 알겠어요? 시험 전하가 뭐라고? 플러스 1쿨롱 단위 양전하를 갖다 놓았을 때, 이때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 그러면은 이 녀석들이 만들어낸 공간의 전기장의 세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장의 세기를 알 수 있다. 뭐 플러스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전하들이 뭉쳐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플러스 1쿨롱을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네. 그럴 때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험 전하라고 불러. 시험 전하. 이 녀석이 얼마나 전기장이 센가 알기 위해서 단위 양전하를 항상 갖다가 놓고 전기장의 세기를 실험한다. 자, 중력장의 세기는 어떻게 한다고? 1kg의 질량을 가지고 얼마나 잡아당긴가, 중력이 얼마나 센가, 이게 중력장의 세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기장은 이 벡터는 Q분의 F, 단위 양전하당 받는 힘의 세기,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 이거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점전하 주위의 자기장,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험 전하를 놓는 거예요. 시험 전하를. 그러면은 플러스 전하 주의 전기장. 자, 전기장의 방향을 한번 보면은 자, 플러스 1쿨롱을 놓았을 때 플러스 1쿨롱이 어디로 가겠는 거 봐봐. 여기 플러스 전기장이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장을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 놓으면은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게.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나간다 이게.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나간다 이게. 그래서 이 화살표 길이가 세기니까 플러스 전기장 여기 가까운 곳은 화살표 벡터가 커. 먼 곳은 화살표 벡터가 작아. 그래서 이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놨더니 이만큼밖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 이런 뜻이 되겠어. 그래서 방향이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야. 플러스 전기장은. 그래서 플러스 전기장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화살표 길이는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 자, 여기도 단위 양전하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음전하가 있는 곳에다가 단위 양전하를 여기다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플러스 쿨롱이 이렇게 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의 뭉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야. 화살표가 들어가는 방향. 플러스 전하가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조그맣게 무슨 공식이 써져 있는데 E는 이퀄 Q분의 F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요 플러스 Q가 있어.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Q는 시험 전하의 전하량이야. 시험 전하의 전하량. Q는 K 곱하기 쿨롱의 법칙에서 R의 제곱분의 자, 대문자 Q, 소문자 Q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1분의 Q니까 번분수식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Q와 여기 있는 Q가 사라져 버리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E는 이퀄 K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Q. 이렇게 되겠죠. 시험 전하가 아닌 여기 원래의 전하의 전기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의 세기는 자, 여기가 몇 쿨롱이 있다. 몇 쿨롱짜리 음전하가 있다. 그럴 때는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게. 이퀄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전하에 의한 전기장. 여기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에요. 60도 각도로 플러스, 자, 그러면 여기에 A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 1쿨롱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A에 플러스 1쿨롱을 놓았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자,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서로 밀을 거야. 이런 방향으로 밀을 거야. 근데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다닐 거야. 이렇게 잡아다닐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합성 벡터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네. 예,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벡터 쪽으로 보면은.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 요 계산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청력 계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인력 계산 해가지고 벡터 합을 하면 된다. 자, 전하량 Q인 전하에 크기가 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면 그 위치에서 전기장의 세기 E는 Q분의 F가 되겠죠.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전하,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1쿨롱이. 자, 그러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야. 아까 플러스 전하에서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공간으로 이렇게 화살표 안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것이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Q보다 마이너스 2Q는 전기력선이 더 조밀합니다. 전기력선이 더 조밀하다, 빽빽하다 이런 뜻이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플러스에서는 나가고 마이너스는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인 것도 있지만 거의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 플러스 2Q, 마이너스 2Q. 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전기력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청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2Q하고 플러스 Q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Q하고 이것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플러스 Q, EQ 쪽에 더 조밀하게 그리고, 자,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밀도로 표현해요.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으면 플러스 EQ, 적으면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밖으로 나가면서 밀쳐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EQ가 있다. 얘가 플러스 Q가 있다. 그러면은 플러스 Q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렇다면 플러스 EQ는 어떻게 되게요? 요게 이제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전기력선이 몇 개가 돼야 돼? 2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또 나왔네요. 표시해보자 나왔네. 플러스 EQ하고 Q하고 어떻게 표시해야 돼?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요. 여기의 개수하고 플러스 Q 개수하고 플러스 EQ하고 2배로 그려놨네요. 자, 그래서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전하로 끝난다. 단 무한대에서 시작하거나 끝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끝점이 뭐겠어? 무한히 몰리면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그 점에서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야.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 이게.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자, 그 다음에 평행판 축전기인데요. 균일한 전기장은 평행판 축전기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금속판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직선이 나와요. 자,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를 연결해 보면 이게 축전기인데 이거 플러스 극이가 마이너스 극이죠. 그럼 이게 플러스 전하들이 여기에 이렇게 쌓일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쌓일 거야. 그럴 때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축전기 사이에. 평행판에서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균일해.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은 똑같은 간격의 전기력선으로 나타낸다.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점전하에서는 균일하지 않았죠. 점전하는 이렇게 균일하지 않죠. 평행판 축전기 이런 데는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자, 전하가 들어가거나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전하량에 비례한다. 자, 전기력선 그리기 이렇게 교차하면 안 돼요. 분리되거나 교차되지 않는다. 전기력선은 분리되거나 교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요. 항상 도체 표면에는 수직으로 들어가거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도체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밖에서만 존재해요. 도체 안에서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려놓을 수 없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자, 플러스 2쿨롱과 점전하, 마이너스 1쿨롱과 점전하가 서로 가까이 놓여 있어요. 플러스 2쿨롱의 전하에서 200개의 전기력선이 출발한다면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뭐예요? 자, 200개 중 1쿨롱에 해당하는 전기력선 100개는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고 나머지 1쿨롱에 해당하는 전기력선 100개만 무한대로 퍼져나가겠다. 무한대로 퍼져나가겠다. 자, 우리 전하 주변에 형성된 공간의 물리적 성질을 전기장,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전기장. 전기장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전기력 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전기뱀장어는 몸에 전기를 내보내거나 받아들이는 전기판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몸에서 전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머리에서 전기장의 변화를 감지해 먹이를 찾거나 장애물을 픽해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주변의 전기장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보자 그랬는데요.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녀석들은 다 감지는 되는데
전기 뱀장어는 감전이 안 될까? 자기 자신은 왜 감전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뭐 대학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연습 문제 풀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해답지에 뭐냐면은 그 자기 그 피하 지방이 뭐 이렇게 너무 커서,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 두꺼워서 거기에 그 전압이 외부의 전압이 내부로 전달될 때는 전달이 잘 되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안에 있는 전압이 어떻게 밖으로 방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연구가 불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됐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그 물리학 문제들이 모든 게 다 해결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주장할 뿐이지 그것이 꼭 맞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밝혀야 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뭐예요? 정전기 유도인가?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급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급을 이해하자. 이 현상이 적용되는 예를 찾아서 설명해 보자. 우리 실생활에 이게 지금 복사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91쪽에.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급을 이 시간에 배운다. 자, 도체에서는 정전기 유도라고 하고요. 절연체, 그러니까 부도체나 절연체를 유전 분급이라고 해요. 유전 분급. 짜장면 시키신 분. 야싸, 짜장면 왔다. 여기요, 저요. 에이, 배고픈데 랩이 잘 안 떨어지네. 그럼 저걸 먼저 뜯어볼까? 우리는 헤어지기 싫어요. 자, 짜장면의 랩이 왜 잘 달라붙으냐, 붙어 있느냐. 정전기 때문에 그래요. 정전기. 자, 랩이 잘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랩끼리 또는 랩과 그릇이 잘 달라붙는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 정전기 유도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건 비닐이니까 유전 분급 현상이 났군요. 유전 분급. 자, 여기에 그림과 같이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해서 만든 두 개의 가벼운 도체공을 실에매달아 접촉식으로 공을 손으로 만져서 전화를 띄지 않도록 합니다. 중성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헝겊으로 문질러서 대전한 유리막대를 한쪽 공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대전됐는데 그 공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달라붙겠죠. 자, 그 다음 아까 달라붙는다가 안 나왔나? 가까운 쪽 공이 끌려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리막대를 한쪽 공에 접촉시키면은 그 접촉된 공이 대전됐어요. 그러면은 두 공의 변화는 또 어떻게 되냐? 또 달라붙어요. 유리막대를 한쪽 공에 접촉시켰다가 떼어놓는다. 두 공은 어떻게 되는가? 아, 두 공이 똑같은 전화로 대전됐군요. 접촉시켰으니까. 자, 그러면은 동시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전기가 퍼지니까. 자, 이 3번 과정 이후 유리막대를 한쪽 공에 가까이 가져가 보자. 공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유리막대가 공을 밀어냅니다. 서로 다 똑같은 전기를 나눠 가졌어요. 3분의 1씩. 그래서 공을 밀어내게 된다라는 거고. 자, 전하의 종류를 설명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관찰 결과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교과서가 없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자, 지금 했던 그 실험이 정전기 유도 실험인데, 그
근처의 전하의 영향에 의해서 물체 표면이나 내부에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이것을 정전기 유도라고 부른다. 도체에서 있는 일이에요. 정전기 유도는. 자, 그래서 금속구에서 정전기 유도를 보면은 원래 금속구는 이제 전하를 띄질 않고 있었어요. 중성.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유리막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보면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금속구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전자들을 옮겨가요. 전자를 빼앗긴 쪽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다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와 대전체의 플러스 전하가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거죠. 자,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 접촉을 시켜버렸어요. 접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대전체에 있던 플러스 전하를 서로 나누어 가져요. 도체 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플러스와 여기 접촉되어 있어야 되겠죠. 접촉되어 있어야 이제 플러스 여기 대전체에 있는 이것도 플러스 이게 이제 조금밖에 없죠. 다 나눠 가져서 그래서 서로 청력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속 구에서 이렇게 전기가 서로 대전체와 반대의 전하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 이걸 정전기 유도라고 본다. 정전기 유도라고. 자, 그래서 대전된 유리막대와 금속구 주변의 전기력 선을 그려보면 금속구는 어떻게 되죠? 금속구는 전기력 선을 나타낼 수 없죠. 내부는. 자, 밖에 있는 것만 표현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띤 막대가 있어. 여기에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도체 구에 전기력선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전기장과 반대의 마이너스 전하들이 오른쪽에 분포해 있고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 전하들이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전기력선이 도체 구에서 끊기는 것 같지만 연속 이어진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기적으로 중성인 금속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금속의 전하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야. 자, 알자 전하는 금속 내부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금속 표면에만 분포해요. 표면에만. 자, 외부 전하를 금속에 가까이 하면은 외부 전하와 반대 부호의 전하가 금속에 가까운 쪽으로 몰리게 돼요. 끌려오게 돼요. 몰려 있어요. 한쪽으로. 자,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 금속 표면에는 플러스 전하가 분포하죠. 대전체의 먼 쪽의 금속 표면에는 플러스 전하와 같은 양의 마이너스 전하가 분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눈으로 보이게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눈으로 보이게 했던 게 금속 박 검전기라고 하는 거죠. 금속 박 검전기. 금속 박. 박이라는 것은 얇을 박자야. 얇을 박자. 그래서 이제 병이 있었는데 이제 스위스의 라이덴이라는 대학인데 라이덴 연구소에 있는 교수가 학생들한테 전기를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싶었어.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껌종이 보면 이렇게 은박지가 있잖아요. 은박지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붙이고 양쪽에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철사야. 철사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뭐 알루미늄은 하여튼 도체야. 도체판이고 도체판에다가 이렇게 길게 철사를 연결해서 철사 끝에는 뭐라고? 은박지, 껌종이. 저 껌종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머리빗 있잖아요. 머리로 빗은 빗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서 머리빗을. 그러면은 머리빗이 마이너스로 대전되든가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은 여기에 다 금속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하들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서로 뭉치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청력에 적용해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청력에 작용해서 껌종이가 은박지가 이렇게 이걸 멀리 가져가면 다시 오므라들고 이걸 가까이 가져오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우리 한글로는 금속 박검전기다 이렇게 말해요.
금속박검 전기. 근데 이제 스위스 라이덴 연구소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라이덴 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덴 연구소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라이덴 병.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손을 대기 전에는 이쪽 끝에까지밖에 도망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손을 대면은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랬다가 대전체와 사람 손을 동시에 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 손과 대전체를 동시에 떼는 거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마이너스 하나가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없네. 그래서 플러스 하나가 골고루 퍼지니까 벌어지게 되는 거야. 플러스 하나가 골고루 퍼져서. 알겠어요? 전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전자를 잃은 녀석들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음박자가 다시 벌어지게 된다. 이런 거예요. 반대의 전화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듯 전기는 플러스만을 띌 수가 있고 또는 마이너스만 이렇게 띌 수가 있고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만 모여놓게 할 수 있고 마이너스 전기만 모여놓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일까요? 전지예요, 전지. 예, 전지. 그래서 이제 서로 흐르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 회로를 통해서. 그게 이제 건전지 원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낙서가 있는데 유전분극이란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야.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를 유전분극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머리를, 여학생들이 이제 머리 감지 않는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빗어야 돼. 지금에 아주 머리 빗으면 정전기가 잘 발생돼. 봄이 건조하거든. 봄하고 가을이 건조하잖아. 건조할 때에 머리를 빗으면 마찰이 잘 일어나. 근데 머리 감고 물기가 있을 때, 수분이 많을 때는 마찰 전기가 발생이 안 돼. 자, 마찰을 시키면은 이렇게 정전기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정전기가 발생되는 순서를 한번 볼게요. 털가죽이랄지, 뭐 털헝겊이랄지, 유리, 그 다음에 명주, 플라스틱 종류고, 그 다음에 에보나이트 막대, 에보나이트 막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외울 때 털, 유명예 이렇게 외우면 돼요. 털, 유명예. 다 외웠죠? 그래서 명주하고 에보나이트를 서로 문지르잖아요. 그럼 명주가 플러스,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 전기가 만들어진다. 즉 명주에 있던 전자가 에보나이트 막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명주에서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기, 에보나이트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것을 유전분극이라고 그러는데, 이 머릿빗을 가지고 종이를 갖다 댔더니 종이가 막 달라붙어. 부도천데 어떻게 달라붙지? 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자, 이놈들은 아까 도체는 이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동해 가고 이쪽으로 플러스가 이렇게,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가니까, 전자들이 이동해 가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어. 도체는 전자가 이동해 갈 수 있잖아. 근데 부도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치 정전기 유도가 있는 것처럼 되냐. 이걸 유전분극이라고 하는데, 자, 이 녀석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분자로 돼 있잖아. 분자의 한쪽 원자는 플러스 전기, 한쪽 원자는 마이너스 전기, 이렇게 일렬로 정리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일렬로 정리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쪽에 플러스 대전체가 왔어. 이렇게 플러스가.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전체가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 맨 끝에 있는 분자 역시도 어떻게 될까? 여기 맨 끝에 있는 분자 역시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분극이 일어났다. 그게 이쪽 왼쪽은 마이너스로만, 오른쪽은 플러스로만 이렇게 분극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빛이 마이너스 전기니까 이쪽은 이쪽의 원자들은 플러스로,
이쪽의 원자들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래서 일렬로 쫙 배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부도체는 전기를 띠지 않잖아요. 전류를 또 흐르지도 않고. 그런데 정전기에서만큼은 분극을 일으킨다. 유전 분극이라고 해요. 유전체라고 해요. 유전체. 예, 유전체. 유전체에서 분극이 나타났어. 이런 뜻이에요. 자, 유전이라는 것은 전기의 현상을 얼마나 띠느냐 이런 것을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전 분극에 의한 전기장 세기가 감소한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 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방해하는 녀석이 없잖아요. 그런데 외부 전하에 의한 전기력선 여기 부도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막아지죠. 막아지죠. 자, 그래서 절연체 내부에서 보면은 뭐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가죠. 자, 그런데 플러스 표면 전하에 의한 전기력선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도체, 평행판 도체 안에 균일한 전기장이 존재하는 평행판 도체판 안에다가 이 부도체, 종이 같은 걸 넣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전하들이 있으니까 끊기겠죠.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게 된다. 유전 분극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균일한 전기장 안에 종이랄지 유리랄지 이렇게 부도체를 집어넣으면 전기장의 세기가 감소한다. 왜? 유전 분극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전기적으로 중성인 절연체에 가까이 할 때 절연체 표면에서 유도되는 전하를 설명해봐라 그랬네요. 자, 중성인 절연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전기장에 의해서 절연체 내부의 원자 또는 분자의 전하 분포가 전기장과 나란한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효과에 의해서 절연체 표면에 전하가 유도된다. 이걸 유전 분극 현상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대전체에 가까운 쪽의 절연체 표면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도될 것이고, 또 대전체와 먼 쪽의 절연체 표면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됩니다. 왜? 마이너스 대전체일 때. 도체하고 똑같은데 전하가 직접 이동할지는 못하고 그 분자들이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 또는 원자들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의 원자는 마이너스, 하나의 원자는 플러스로 이렇게 쭉 정렬해 간다. 쭉 정렬해 간다. 이게 유전 분극이야. 자, 일상생활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는 예를 찾아서 정리해봐라 그랬네요. 복사기. 자, 복사기는 선생님이 2학년 말에 여러분들한테 뭐 했었어요?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전기 신호로. 그래서 형광등이 쫙 지나가요. 복사기 위에 보면 형광등 같은 밝은 램프가 여러분들 책을 샥 스캔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책에 새카만 글자가 있을 것이고 새카마지 않는 흰 종이가 있을 거야. 새카만 것은 빛을 흡수해 버렸거든. 그 다음에 흡수하지 않은 것은 하얀색 종이는 빛을 반사해 줄 거야. 그 정도에 따라서 대전되는 거야. 전기가 만들어지는 광전. 자, 그래서 암실에서 드럼의 셀레늄 막에 플러스 전하를 입히면 알루미늄 전하 분포에 의한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가 셀레늄 막대에 달라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자, 렌즈로 초점을 맞춰서 복사할 가짜라는 글자의 상이 드럼에 맺히게 해요. 이때 검은 가 글자 상 이외의 밝은 부분에서는 셀레늄이 도체로 바뀌므로 드럼의 알루미늄에서 전자가 흘러나와 플러스 전하를 중성화한다. 따라서 가 글자의 상 부분에는 플러스 전하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자, 플러스로 대전된다는 거죠. 왜? 밝은 부분에서는 광전 효과가 나니까 전자가 튕겨져 나가버렸잖아요. 전자가 튕겨져 나가니까. 튕겨져 나간 부분이 플러스 전하가 되겠죠.
자, 토너라고 하는 검은 입자에 마이너스 전하를 입혀서 회전하는 드럼에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토너 입자는 드럼 위에 플러스 전하가 있는 부분으로 끌려가 달라붙어요. 아까 가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었으니까 달라붙어요. 그러면 드럼이 회전하면서 플러스 전하를 가진 종이 위에 압착되어 종이 위에 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잉크가 달라붙었잖아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토너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고, 그래서 플러스 전하에 대전된 가짜 글씨가 있었는데, 거기에 토너에 마이너스 전기가 딱 가서 달라붙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아주 세게 압축해가지고 종이가 그 안을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종이에 잉크가 달라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가열하여서 토너 입자에 종이를 단단히 고정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종이를 받아보는데 종이가 따끈따끈하죠. 가열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가열. 왜 가열하느냐? 아까 그것을 잉크를 열을 가해 가지고 묻혀내기 위해서. 자, 종이 위에. 자,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 자, 이 밖에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실생활 예를 조사해 봐라 그랬어요. 자, 절연체에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사례. 초콜릿 만들기에서 제조 시간 단축을 위해 유전 분국 현상이 이용되기도 하고요. 금속판을 대전시키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초콜릿 가루가 유전 분국 현상에 의해서 빠르게 금속판에 달라붙게 된다. 이후에 금속판을 가열하여서 초콜릿을 녹여 가공한다. 그 다음에 축전기에 유전 분국 현상이 이용되기도 한다. 축전기는 두 전극 사이에 적당한 유전체를 삽입하여 유전 분국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용량을 크게 하는 장치이다. 축전기는 다음 단원에 나올 거예요. 자, 자동차의 도색 과정. 그래,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나왔네. 자동차를 플러스로 대전시키는 거야. 자동차가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 금속.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가서 보면 어떻게 페인트를 칠했기에 이렇게 매끄럽게 골고루 뿌릴 수 있을까? 야, 이거 대단한 기술이다. 뭐 미술 하는 사람들이 붓으로 칠해도 이렇게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철을, 그러니까 자동차 철이죠. 그걸 플러스로 대전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분사되는 페인트 입자를 마이너스로 대전시켜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쫙 가서 달라붙겠죠. 전기력이 작동하니까. 그래서 아주 골고루 균일하게 도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또 그 두께도 얇아요. 엄청나게 얇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람이 흡입하게 되고 그러면은 엄청난 그 질병이 오기 때문에 몸에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절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밀실에서 행해야 돼요. 밀실에서. 자, 그러면은 개념 정리. 근처의 전하의 영향에 의해서 물체 표면이나 내부에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도체 근처라고 해야 되는데, 도체. 자, 이것은 정전기 유도라고 했죠. 자,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유전 분국 현상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정전기 유도라고 했으니까, 유전 분국 현상, 이거 뭐야? 비구름이 생기면서 낙뢰 현상, 소나기 올 때,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정전기 유도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91쪽까지 끝나고요. 뭐 공식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정리만 하시고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6강 강의 파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